네, 지금부터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2차 가해성 발언 정치권에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소인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네, 지금 이런 고소인 측의 입장이 있었는데 아까 안봉현 기자가 전해줬다시피 이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이죠. 윤준병 의원이 SNS를 통해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지금은 이게 SNS에 삭제가 돼 있던데 먼저 변호사님. 네.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 이 발언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범이라 하면 좀 모범과 뭐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그러면 박 시장이 예. 이유 어찌됐건 간에 네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극단적 선택이 예. 그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 뭐 이 얘기인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미투 처리의 전범은 뭐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투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네. 진짜 뭐가 모범이죠? 아니면 다퉈서 억울함을 푸는 거고 진실을 밝히는 거고 맞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처벌받는 이게 전범 아니에요? 예. 맞든 그러든. 그런데 박 시장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기 그 유서의 메모를 봐도 예를 들어서 정말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사과한다라든지 또는 나 너무 억울하다, 난 정말 아닌데 나 이런 모함 받고 살 수 없다라든지 뭔가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투 처리 전범이다, 모범이다. 글쎄, 아무리 윤준병 의원이 예. 박원순 시장 밑에서 행정부시장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상당 기간 가까웠다는 것도 알고, 예. 그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슬프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예. 하지만 일국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솔한 발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미투 처리의 전범이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윤준병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SNS에 글을 올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예. 정치권 논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어요. 예. 네. 그러니까 미투 방지 대책을 자신이 이제 계획조정실장하고 행정일 부시장 시절에 박원순 시장하고 함께 만들었고 그 미투 방지 대책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으로써 답을 했다.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예. 맥락상이. 네. 그래서 이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맥락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 일방에 관한 의견만 전달했다고 하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의도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 지금 고소인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여성단체에서 또 특히 변호인 쪽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마치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네네. 그러니까 자신이 박 시장을 근접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 대책도 만들고 박 시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박 시장의 선택이 여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2차 가해를 막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준병 의원이 과거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당시 고소인,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어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네, 어제 고소인 측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가곤 했는데요. 윤준병 의원이 남긴 SNS의 문구 중에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과거에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는 듯한 내용을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행정 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다. 뭔가 내가 피해자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 이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뭐 침실 등의 상징 조작해서 오해 간섭. 그래서 무슨 얘기냐? 뭐 침실,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좀 이렇게 뭐랄까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예. 뭔가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이 100%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거 좀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네. 그러니까 본인도 저 글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서 후회냈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어쨌든 당시 행정부시장으로 일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럼 여비서가 시장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동안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정무부 시장도 아니고 행정부시장은 오히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한 사람이 이거 몰랐어? 알고도 덮었으면 범죄고 몰랐어도 이거 문제 아니야? 당신은 무책임해 이렇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라는 문제가 제기되니 글을 삭제하고 뭐 피해자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글 이렇게 올린 거라고 봐도 본인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상징 조작이니 무슨 전범이니 뭐 했던 얘기들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자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고 미안합니다라는 글 다시 올렸겠죠.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윤준병 의원 뭐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또 사과의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5일장 어제 모두 마무리가 된 뒤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 지금 그 강훈식 대변인이 지금 밝힌 게 당 차원의 사과가 아니고 이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대독한 사과였다고 하더라고요. 좀 사과를 할 거면 뭐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대독 사과, 대리 사과 논란을 일으키는 게 좀 사과로서는 좀 뭔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모양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뭐 지금 그 장례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금일만은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식 당일날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예. 이제 애도의 시간은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성폭력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아마 박 시장을 아꼈던 분들도 지금 슬퍼할 수 있는 시간만큼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면 왜 박 시장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네. 왜 그 여성은 그렇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찬찬히 들여다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관계자도 이제는 피해자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민주당이 그 애도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물론 이제 그 이해찬 대표의 그 발언의 맥락상으로만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네. 훨씬 더 큰 책임을 느껴야죠. 네. 훨씬 더 큰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줘야 하고요. 네. 이렇게 이른바 대독사과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찬 대표가 좀 더 무거운 메시지를 좀 내놔야지. 그래야 민주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번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인데 꼭 이런 문제 가지고 나중에
뒷말을 낳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뭐 물론 이해찬 대표는 공식 일정이 없었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원내대책회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 중에는 이 논란에 대한 전혀 민주당의 공식적인 발언들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좀 침묵으로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입장을 발표할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여성단체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민주당이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뭔가의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뒷수습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일단은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연결식이 마무리된 뒤에 이제 조문 정국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청사 앞에 청테이프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좀 비판하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으로 전해지는 사진인데요. 서울시 청사 앞 그리고 서울도서관 앞에 저렇게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어떤 청테이프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또 비판의 대자보가 붙었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무마할 수 없는 사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좀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제 진상 규명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든 피고소인인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에요. 네. 물론 검찰 사무규칙에 이런 경우에 불기소 처분하라고 하긴 했지만 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차원에서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실체관계를 파악하면 이러더라. 하지만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이렇게 이제 정리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일단 경찰이나 검찰이 그렇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보면 뭐 청테이프로 붙인 부분들 있잖아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대자보 그거는 뭐 의견의 개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범죄가 아니고 네. 저기 이제 보시는 청테이프 저런 부분은 굳이 문제를 삼은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얼마 전에 진성준 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더 얘기하면 뭐 사자 명예훼손 막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자 명예훼손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거 하려면 뭐 이제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고소하면 사자 명예훼손이란 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거. 그럼 뭐예요? 성추행이 허위인지 아닌지 밝혀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럼 이건 진짜 공식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예.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뭐 보수단체에서 진성준의 사자 명예훼손 했을 때 그럼 빨리 고소고발하세요. 그럼 불기소 처분하라고 이거는 진실 발견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 아마 뭐 성추행한 청테이프 그런 부분들도 원칙적으로 수사하려면 이것도 이제 유가족 측의 고소고발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긴 할 거예요. 만약에 고소고발이 되면 이건 공식적으로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네. 일단 민주당도 어제 사과에 이어서 오늘은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조차 조금 이 입장이 따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입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